안녕하세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함영 금곡 노후계획 도시 정비 통합 재건축 8구역 함영그린 1차, 함영그린 2차, 함영코오롱 그린 숲속 네, 연 8구역 4개 단지 한번 손품해 보겠습니다.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아닙니다. 8구역은 2460세대 4개 단지 함영그린 1차, 2차, 함영코오롱, 그린 숲속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8구역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네. 자, 1, 2, 3, 4, 5, 6, 7, 8구역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을 한번 보시죠. 네. 윤리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는 금명여자고등학교, 대천리 초등학교, 대천리 중학교 네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우선은 역에서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 정도 거리 정도 있다. 크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네. 자 뒤에 산이 있고 하천이 있고 역은 이 정도 거리에 있고 4개 단지 함영그린 1차가 390세대, 함영그린 2차가 720세대, 네, 함영코오롱이 450세대, 그림 숲속이 900세대입니다. 네, 총 2460세대 4개 단지가 이제 묶이게 됩니다. V월드로 바로 보시죠. 윤리역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4개 단지가 묶여져 있고 하천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360도로 한번 회전해 보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대지 모양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를 보고 나중에 여기가 만약 선도지구 돼서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로열동 로열층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통합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뭐 분담금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설계 시공을 하기 전에 땅 모양을 보면 그리고 도로 모양을 보게 되면 그리고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제 어디가 이제 로열동 로열층이 될지 살짝 이제 그림이 살짝 그려지는 상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 3D로 보시면 역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지금 이 여기가 평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사 부분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네, 많은 분들이 좀 전화나 이제 문자나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공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특강식으로 실무 강의를 몇 번 하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개사님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고 보는 이유가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첫 번째는 사실 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끝없는 배움입니다, 사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의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님들처럼 아주 특수한 전문 직종은 아니에요. 사실은 중개사가. 예. 밥만 먹고 뭐 이 일을 한다고 항상 손님들께 그런 농담을 이제 드리면서 뭐 좀 어필을 하지만 사실은 이
직업이 뭐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님들처럼 뭐 아주 법을 해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런 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주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막 판단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개사님들 이제 보면은 뭐 상가 전문, 뭐 토지 전문, 빌딩 전문, 뭐 재개발 전문이라고 막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고객분들 중에서도 뭐 내가 전문 투자자다, 내 재개발 뭐 투자만 뭐 얼마 했다, 상가 투자만 얼마 했다, 뭐 막 그런 말 말씀 많이 하시고 뭐 토지 전문으로 투자를 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고 아니면 뭐 중개사님들하고 뭐 공동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겪어보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까지 모르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동업자고 이제 고객분이시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뭐 중개사 입장으로 본다면 계약을 많이 하고 계약을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쳐보고 끝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항상 저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요. 법을 찾아보고 항상. 왜냐면은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지만 항상 이제 계약 당사자가 다르고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는 이 재량권을 많이 이제 그 담당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법 절차를 따르지만 항상 재량권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재량권을 건드리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달라요. 그 담당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중개 대상물의 대부분의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내가 전부를 다 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사항이 벌어졌을 때 뭐 중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허가를 거쳤을 때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흘러가서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법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제가 정보를 다 알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이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저와 비슷하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맞으시지만 이제 우리가 특수하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해서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변호사님들처럼 정말 전문적으로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1인자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객분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사실은 저보다 정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많이 배움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선생님께 이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그 인허가 과정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해결 방법을 안다 이 부분이지. 그 모든 걸 제가 다 알고 법을 다 알고 뭐 법을 다 외우고 해석을 다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모르는 것을 우선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고 끝없는 배움입니다. 이게 제가 뭐 책을 사서 보시지만 작가분들도 뭐 하루아침에 오늘 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부동산의 뭐 전문가에 이러진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리고 모르는 것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끝없는 배움이니까 이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모른다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알아야지만 내 재산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는 결국은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재테크의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70%는 부동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를 가장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이제 뭐 숫자나 한글을 뭐 하나씩 할 때
그 단어의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익숙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I니까 한글을 배우듯이 숫자를 배우듯이 그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용어를 하다 보면 이제 용어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많고. 그리고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거든 비주거든 각각의 영역에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친다고요. 그렇다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익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익숙해진다. 익숙해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접하는 게 내가 뭐 매체를 접하는 게 이제 많은데 보통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이 이제 PC 세대가 아니니까 핸드폰이나 탭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렇다 하면은 뭐 부동산 뉴스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많이 전자책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익숙해지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불경처럼 어떤 특정 뭐 그 경전이나 이제 성경 그 책처럼 아니면 뭐 경전처럼 이런 게 있어서 기본 텍스트를 하고 뭐 그걸 잘 아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스님의 뭐 이런 강연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이제 부동산도 좋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중개 대상물과 그리고 이제 그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텍스트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배포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특정의 아주 아웃라인만 해놓고 그냥 이제 각각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정말 많은 뭐 신문이나 책이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본인만의 이제 해석을 막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직장도 있으실 거고 바쁘실 건데 뭐 아이도 키울 수 있고 내가 뭐 다른 현업을 일을 하고 있는데 재테크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작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접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문을 보는 거에 익숙하다. 그러면 신문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을 좋아한다. 책을 그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블로그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그 유튜브 좋아하는 씨는 유튜브를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그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되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교차 검증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아는 지식을 말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재개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어떤 토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상권 이야기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맥락을 끊고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이 말하는 저 같은 입장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린다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 중간 과정을 끊고 바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용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매체를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이나 불경의 이제 경전이나 이 책자처럼 텍스트를 하나 만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텍스트를 만들고 이제 많이 이제 접하세요. 많이 접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시간이 되면 이제 교차 검증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면 이 시간이 이제 걸리거든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워가면서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조금씩 내가 아름아름 아는 이제 시점이 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내 재산권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 재산권을 지키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뭐, 뭐, 임대차로
뭐 전월세로 어디에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아니면 임대차로 아니면 뭐 상가를 빌려서 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개인적인 사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나 이제 시장 상황들, 부동산 시장과 거기에 대한 뭐 관련 등을 이제 접목을 시켜야 돼요. 접목을 시켜야 돼요. 예. 접목을 이제 시키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은 뭐 다음번 주택을 살 때 뭐 취득세나 아니면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나 그 다음에 내가 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주택 임대차를 봐야겠죠. 근데 내가 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지금 뭐 임대차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해야 된다. 그럼 대출을 조금씩 봐야 되고, 그 과정을 이제 무작정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나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제 이 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이제 살고 있고, 뭐 보증금 월세는 뭐 얼마고, 아니면 내 집값은 얼마고, 아니면 내가 상가는 얼마에 들어가 있고, 계약 기간은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아주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규제나 시장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킬 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뭐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접목시켜서 그 다음을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뭐 투자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소위 이제 재테크를 가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천천히 어떤 거 보고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중개사지만 모르는 게 항상 많아요. 예, 그거를 인정을 하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뭐 얼굴을 철판을 깔고 뭐 내가 모르는데 어쩌라고 이러는 건 아니고 내가 모르니까 계속 배우고 배워서 여러분께 이제 전달할 수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고 또 용어를 모르시면 계속 익숙해져라.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교차 검증을 해라. 왜냐면 매체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맥락을 생략을 하고 전달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적으십시오. 하나 A4 용지에 하나 적으세요. 뭐 적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텍스트 나의 성경, 나의 불경 경전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씩,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된다. 그러면 자금이 여력이 있으시고, 뭔가 지금 이거를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뭐 소위 집은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상가를 사서 뭐 운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토지를 하나 사서 좀 뭐 묵혀놔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즐겁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도 지금 그만하라고 이제 바로 켜졌습니다. 예, 이야기 사설이 좀 길었지만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